정치 지도자로 나선 분들을 위한 애국 소식. 느헤미야의 덕목을 배우세요.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과 손을 잡는 애민심. 적들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리더십. 임기 동안에 자신과 가족들의 청렴 결백함. 느헤미야는 당시 최대 강국인 페르시아에서 왕의 신하로 있었습니다. 직책은 궁정에 거주하면서 왕의 수를 관리하는 고위관리직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국에서 온 동생으로부터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힘들게 생활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탄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왕에게 이실직고했고 왕은 그에게 예루살렘 총독의 자격을 주어 고국으로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성벽 재건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무장시켰습니다. 첫째,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를 더 걱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해진 고국의 소식을 듣자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왕에게 고국의 사정을 알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의 용기와 작은 애국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포기하거나 잃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정말 힘들게 출세하여 왕의 신하까지 되었는데 그 화려한 생활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잘못하면 왕의 진노를 받아 생명이 위태할 수도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술 맡은 관리가 갑자기 고국으로 가겠다는 것은 왕을 배신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 지도자라면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안위도 나라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큰 애국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일반 국민과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만일 최고 지도자가 된 후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나라보다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각종 비리에 연루되기 쉽고 또한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기도 어렵습니다. 기득권자들 대신 민초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 직분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주위에 많은 기득권자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유지와 관리들로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 총독을 찾아와서 자기들도 성벽 재건하는 일을 돕겠다고 했는데 그들의 만행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과 함께 일하면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는 그들 대신에 가난하고 힘없는 민초들과 손을 잡고 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최고 지도자를 선택할 때 본인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주위 사람들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누구랑 의논하며 누구랑 손을 잡고 일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나라 살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자라도 부정부패 경력이 있는 자를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차라리 재물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평소 현장에서 땀 흘리며 활동했던 자들이 국정 운영에 훨씬 유익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이므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과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셋째, 적들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건축할 성벽을 나누어 각 마을별로 배정해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을을 지나는 성벽은 해당 마을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건축하는 분업과 협업 방식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전 지역에서 동시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었습니다. 물론 기득권자들의 방해가 많았습니다. 예후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며 조롱하기도 했고 밤에 몰려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칼과 창과 활 등으로 무장해서 적의 기습을 막게 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일하는 중에도 싸울 수 있도록 항상 무기를 몸에 지니게 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성벽 재건 공사는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오늘날 최고 지도자는 국방 외교에도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적의 위압에도 굴하지 않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임기 동안 자신과 가족들은 청렴결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차 목표인 성벽 재건이 끝나자 이스라엘의 사회생활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득권자들의 비리로 그동안 황폐해진 정치와 사회 등을 수술했습니다. 적폐 청산을 감행하였고 자리만 차지하던 탐관오리들을 퇴출시켰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즈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유다 총독 12년 동안 나와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노라. 백성들이 모두 힘든 노역을 하는데 나만 평안히 지낼 수 없었도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국가의 녹을 먹는 정치 지도자는 임기가 끝날 때 느헤미야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고 사리사욕을 탐하지 않았으며 청렴결백한 생활을 했노라고 하나님께 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정치 지도자는 나라를 위해 몸 바치겠다고 나선 사람이므로 사리사욕에 눈을 돌려선 안 됩니다. 임기 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정치인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를 더 걱정할 줄 아는 큰 애국심을 가졌습니다. 기득권자가 아닌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과 손을 잡고 일을 했습니다. 각종 적들의 위압에도 굴하지 않고 맡은 사명을 감당해가는 강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임기 동안 아무 비리가 없는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정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정치 지도자로 나서는 분들은 느헤미야의 덕목을 배우시기 바랍니다.